자,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넓이 단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개념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. 첫 번째로는 사인 법칙이라는 게 있죠. 이제 사인 법칙이라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? 원이 있대요. 원이 이렇게 있는데, 오, 여기다 이렇게 그려볼까? 이 원 안에 삼각형을 하나 그려볼 거예요. 이 원에다가 삼각형을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딱 그려볼 거야. 그랬을 때, 요 만나는 점 A, B, C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. 원의 중심은 대략 한 이쯤이겠다.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게요.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우리가 요 BC를 한 현으로 하는 얘를 갖고 있는 이 원주각 A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. 이렇게 지름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린다면 얘도 뭐가 돼요? 각은 같아지겠죠, 그죠? A 프라임이라고 한번 써볼게요.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 있죠. 지름을 하나의 현으로 하고 포함하고 그리고 원에 내접하는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 r이라고 한다면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2r이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. 그걸 가지고 또 이 삼각형의 대변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각 A의 대변이니까 스몰 a, 각 B의 대변은 스몰 b, 스몰 c로 쓰게 될 텐데 결국 우리가 얘를 기준각으로 하는 사인 값을 한번 읽어봤더니 사인 a 프라임이 뭐가 된다? 2r분의 a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잖아.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. 근데 a 프라임이라는 이 각은 결국 사인 a와 같아질 테니 그것이 2r분의 a가 될 것이다. 그래서 결국 얘가 성립을 하니까 사인 b는 2r분의 b였을 것이며 사인 c는 2r분의 c가 되는데 따로따로 쓰니까 또 외우기가 좀 귀찮잖아. 그래서 한 번에 쓰려고 a 사인 a분의 a가 2r이죠. 사인 b분의 b도 2r이기도 하고 사인 c분의 c도 2r이니까 이렇게 쓰는 것을 사인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우리가 이제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얘도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. A 대 B 대 C의 비율과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비율이 같더라 해서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딱 요 두 가지죠.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라고 했어요. 그래서 사인 법칙 몇 가지를 조금 더 이제 파생되는 것들 응용할 때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? 뭐 A라는 것은 2R 곱하기 사인 A가 되겠죠. B라는 것은 2R 곱하기 사인 B와 같을 거고요. C라는 것은 2R 곱하기 사인 C와 같을 겁니다. 또 반대로 사인 A라는 것만 가지고 구하려고 그러면 2R분의 A와 같을 것이고 사인 B는 2R분의 B와 같을 것이고 사인 C는 2R분의 C와 같을 건데 얘네들을 갖다가 그냥 막 주구장창 외우려고 하지만 마시고 일단 기본적인 골자는 얘가 된다라는 거니까 얘를 위주로 좀 외워주시고 얘네들은 파생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어서 코사인 법칙도 그냥 마저 나온 김에 봅시다.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라떼는 말이야. 이 코사인 법칙을 그렇게 배웠죠. 제일 코사인 법칙과 제일 코사인 법칙 해가지고 막 주구장창 외우라고 막 시켰었어.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니?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뭐 제이 코사인이나 제일 코사인이나 그냥 거기에서 파생되는 어떤 그냥 법칙이에요, 법칙. 그냥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받아들일 수 있겠더라고.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.
삼각형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요각을 A 이런 A라 해봅시다.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한번 해볼게요. 그럼 요 길이는 B가 되고 C가 되고 요 길이는 A가 되죠. 이 A에서요, 선생님 수선의 발을 한번 이렇게 쓱 내려볼게. 그리고 요 길이를 X, 요 길이를 Y라고 한번 더 볼게요. 그러면 우리 코사인 B각은 얼마와 같아요? C분의 X와 같죠? 즉 X는 C 코사인 B와 같을 거예요. 또 하나, 코사인 C라는 것은 B분의 Y와 같죠? 그쵸? 그러니까 Y는 B 코사인 C와 같을 겁니다. 그러고 봤더니 X 더하기 Y가 A가 된단 말이야. 결국 A라는 것은 B 코사인 C에다가 C 코사인 B를 더한 값과 같겠죠.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제1 코사인 법칙이다. 옛날엔 그렇게 불렀었어요.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, 자, 소시적 그냥 이건 없어진 말이지만 1 코사인 법칙이다. 정리를 좀 해볼게요. 세 가지의 식이 나오죠. A는 B 코사인 C, C 코사인 B. 선생님 어떻게 외웠냐면 A, B, C 순이잖아. A, B, C, C, B 이렇게 외웠었어요. 두 번째는 B니까 C 코사인 처음으로 돌아가겠지. B, C, A. 그러면 A 코사인 C. 세 번째는 C니까 뭐부터 나와? A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A다. 이렇게 외웠었던 기억이 좀 나네요. 근데 이제 이 제1 코사인 법칙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제2 코사인 법칙을 한번 유도를 해볼 건데, 어떻게 유도를 해볼 거냐면요. 1번의 이 전체 식에다가요, 선생님이 A를 곱해볼게요. 밑에 식에다가는 B를 곱해볼게요. 어떻게 되냐면, 자, A제곱은 AB 코사인 C, CA라고 쓸게요. 코사인 B가 될 거예요. B제곱은 BC 코사인 A, AB 코사인 C가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헷갈리니까 옆에 거 좀 지워버리자. 더해봅시다.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, 자, AB 코사인 C, AB 코사인 C 두 개니까요. 2AB 코사인 C가 되겠죠. 그리고 얘하고 얘는 C로 묶이죠. C로 묶이니까 C로 묶어보면 A 코사인 B, B 코사인 A가 돼요. 그쵸?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야 돼. 어디서 있어? 얘랑 똑같네요. 그죠? A 코사인 B, B 코사인 A. 얘가 결국 C가 된다. 그 말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AB 코사인 C의 C제곱이 되니, C제곱이라는 것은 결국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2AB 코사인 C를 뺀 값과 같더라.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. 공식을 유도하고 증명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유도하는 거,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, 사실. 제2 코사인 법칙이라는 것은 결국 제2 코사인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인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냥 하나로만 외우자라고 얘기를 했어요. 너희들은 제1 코사인 법칙 안 외워도 돼, 사실상. 제2 코사인 법칙만 우리가 외워주시면 되는데, 이 제2 코사인 법칙도 세 가지가 있잖아요. 뭐 A제곱을 구할 때, B제곱을 구할 때, C제곱을 구할 때. 그렇게 풀 버전으로 다 외우란 소리가 아니라 그냥 딱 한 가지 버전으로만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. 삼각형이 있을 때 내가 두 변과 그 끼인 각을 알고 있어요. 그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 대변의 길이야.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x라고 볼 거예요. 나머지 두 변을 a와 b 그리고 얘를 세타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. 그랬을 때 얘네들 공식은 어떻게 나오느냐? 자, 내가 구하고 싶은 그 x의 제곱은
두 끼인 각이 끼인 변들이 있죠? a제곱과 b제곱을 더하신 다음에 2ab 꼭 완전 제곱식 같잖아요. a제곱, b제곱, 마이너스 2ab 해주시고 대신 거기에 끼인 각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시면 된다. 그래서 요거 하나의 공식만 외워주시고 그림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거의 대부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. 너희들한테 주어지는 변수는요. 자, 꼭 x가 이렇게 정직하게 대변만 딱 주어지는 게 아니야. 얘하고 얘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도 이식 갖다 쓰시면 됩니다. 어떻게 주어지더라도 이식을 갖다 써주시면 돼요. 문제집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A는 뭐 어쩌고저쩌고 코사인 B는 어쩌고저쩌고 코사인 C는 어쩌고저쩌고 그럼 외울 것만 잘 봐봐. A제곱은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B제곱은 C제곱 A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B 뭐 이러면서 벌써 그렇게 코사인 법칙 3개 외워야 되죠. 거기에다가 코사인 A면은 우리가 각 A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2BC분의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해가지고 그렇게 외워야 된단 말이야. 근데 그렇게 외우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겠니, 그치?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이 두 가지는 그림이랑 이식은 꼭 외워주시고 얘를 갖다가 일단은 응용해 가면서 익혀봅시다. 그 다음에 외울 수 있으면 외워보자고요. 이거는 필수가 아니야. 꼭 안 외워도 돼. 물론 외우면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겠지. 근데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. 내가 지금 빨리 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좀 제대로 알기 위함이니까 시험 때 가가지고 하루 이틀 전에 빨리 반짝 외워버리는 것도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지금은 요 그림 그리고 요 하나의 식만 달달달달 외워주시고 얘를 어떻게든 한번 써먹으려고 노력을 해볼게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일단 삼각형의 넓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일 큰 두 가지의 챕터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 아주 그냥 간략하게 그냥 겉핥기로만 우리가 지금 본 거예요. 공식의 유도 방법 그리고 걔네들 그걸 갖다가 어떻게 외워야 되고 어떻게 어느 정도로 쓸 수 있는지. 그래서 자 사인 법칙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원 또 뭐가 나와요? 외접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사인 법칙을 먼저 의심해 보자. 삼각형이 주어졌는데 뭐 끼인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대변을 구하자 뭐 이런 식으로의 문제가 전개가 된다면 코사인 법칙을 좀 의심해 보자.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지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